제시문을 보니까 조합이 나오고 중복조합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를 제시문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요새는 또 제시문 없이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건 문제 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호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 동전 한 개를 반복하여 19번 던졌을 때 앞면이 16번, 뒷면이 3번 나왔다고 한다. 이걸 전제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바로 1번. 뒷면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그러니까 뒷면이 3번 나오는데 연속해서 나오지는 않게. 그럼 여러분, 자, 이러면 나 좀 보세요. 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수험 생각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지금 뒷면에 관련된 제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면 16개를 먼저 배치해 놓고 그리고 뒷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제약을 받고 있는 뒷면 3개를 먼저 배치해 놓고 앞면 16개를 배치하는 방법을 고민하든지, 항상 그렇게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이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이냐, 제약이 없는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풀릴지는, 혹은 어떤 방법이 더 계산이 편할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그런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방식대로 안 되면 저 방식대로 또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앞면부터 배치해 볼까요? 앞면이 16개 있죠? 앞면 16개를 쫙 놓고 16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뒷면 3개를 배치할 거예요.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뒷면이 연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 뒷면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쉽네. 어떻게 돼요? 이 사이사이 틈새에다가 뒷면을 따로따로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자리 허락하나요? 있어도 되죠. 맨 끝에 T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T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몇 개? 17개가 되겠죠. 17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됩니다. 왜? 3개를 고른다는 얘기는 하나씩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웃할 수가 없는 것이죠, 뒷면이. 그래서 여기서 17개의 빈칸 중에서 뒷면 T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찾으면 되겠어요. 답입니다, 이게. 물론 답은 자연수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보자고요? 우리가 또 다른 시도 뭐 해볼 차례죠? 뒷면을 먼저 배치해 보는 겁니다. 1번 문제를 뒷면 T 3개를 먼저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앞면 16개를 배치할 겁니다.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T하고 T 사이에는 어떻게 되죠? 앞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앞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가장자리는 어떻죠? 앞면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좀 이질적이죠. 이걸 우리가 교통정리만 잘 해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식을 세워봐야 되겠느냐? 여기 TTT 사이사이하고 이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H 앞면의 개수를 각각 X, Y, G, W라고 한다면은 이걸 더해가지고 몇 개가 돼야 되죠? 16이 돼야 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앞면이 16번이니까 H가 16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살짝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Y하고 G는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여기는 H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Y하고 G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X하고 W는 의미 아닌 정수면 되는 것이죠. 영도 허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말로 합시다.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놓고 그대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세도 안 되고 자연수의 개수를 세도 안 되고, 미지수 4개를 다 자연수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미지수 4개를 다 의미 아닌 정수로 통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야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 뭘로 할까요? 뭐 중복조합 연습을 위해서 의미 아닌 정수로 기준을 맞춰볼까요? 의미 아닌 정수 맞춰봅시다. 그러면 X하고 W는 어차피 지금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네들을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Y를 Y 다시 플러스 1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D를 D 다시 플러스 1로. 그러면 이제는 X하고 Y 프라임하고 G 프라임하고 W는 의미 아닌 정수들입니다. 그리고 1 뺐으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우리는 세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 나오죠. H로 여러분. 어떻게 돼?
4H14 바로 나옵니다. 이게 편리한 게 이런 거예요. 중복조합으로 표기할 때는 의미 아닌 정수회가 더 편리하다는 사실. 그 조합으로 빈 틈새에 칸막이 설치하는 것으로는 자연수회가 더 편리하지만은 이게 더 간단하지만 중복조합으로 표기할 때는 이게 더 간단. 의미 아닌 정수회가 더 간단합니다. 미지수 개수 4개 그대로 오고 14 그대로 오고. 자, 이거 조합으로 바꿉시다. 어떻게 되죠? 4하고 14 더해서 18, 1 빼니까 17. 오른쪽은 14 그대로. 그래서 17C3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네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간단한 것만 하지 뭐 이렇게 복잡한 걸 하냐. 이건 문제는마다 다르다니까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문제마다 다르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연습 문제구나. 그렇게 여겨. 알겠죠? 자, 2번 갑시다. 앞면은 항상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고 뒷면은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 여기 뒷면은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죠. 앞면은 항상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와. 앞면은 2번 이상 나와야 돼. 앞면 한 번만 나온 것은 안 됩니다. 앞면 2번 이상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자, 요 앞면 16개 먼저 배치해 볼까요? 2번도. 앞면 16개를 먼저 배치해 놓고 뒷면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데, 자, 뒷면 여기 가장자리 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뒷면이 연속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됩니다. 그다음 뒷면이 이 사이에 오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앞면이 하나만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고, 뒷면 여기 올 수 있습니다. 되죠? 뒷면 여기 올 수 있나요? 이거 피곤해져. 왜냐면은 여기 뒷면이 없었으면 여기 와도 되는데 뒷면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복잡해서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겠고, 2번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뒷면을 먼저 배치하는 겁니다. 뒷면을 먼저 뒷면 3개를 배치해보고 이제 앞면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앞면 16개를 보실까요? 이 T하고 T 사이에는 앞면이 몇 개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뒷면이 연속하면 안 되니까 H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2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H가 2개 이상. H가 이렇게 쓸게요. H가 2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H가 2개 이상 들어가야 돼. 가장자리는 어떻습니까? H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각각 없어도 되는데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들어간다면은 2개 이상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가장자리는 H가 없어도 되는데 있으려면은 2개 이상이야. 없어도 되는데 있으려면은 2개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의미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계산한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비문학인 거예요. 여기까지. 비문학이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잘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이냐, 그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만약 여러분 가장자리에 한 개까지도 허락을 했으면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만 뭐 y를 y 플러스 2로 해가지고 g를 g 프라임 플러스 2로 해가지고 다 의미 아닌 정수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것도 안 돼. 왜? 이게 1은 허락을 하지 않거든. 1은 허락이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w,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h의 개수 x, 여기 들어가는 h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h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h의 개수를 각각 x, y, g, w로 했을 때 이게 합이 16이라는 사실은 여전해요. 근데 이 각각의 조건이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은, 자, 이게 둘 다 0일 때하고 얘만 0일 때하고 얘만 0일 때하고 그다음에 둘 다 0이 아닐 때하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둘 다 0일 때하고 둘 다 0이면은 얘는 뭐죠? 얘네들은 어차피 2개 이상. 자,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2개 이상. 그다음에 x가 0이고 y 2개 이상, z 2개 이상, w 2개 이상일 때. x가 그러니까 2 이상이죠. x가 2 이상. x가 2 이상, y도 2 이상, g도 2 이상, w가 0일 때. 그다음에
4개 다 2 이상일 때.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쓸 수 있을걸요. 이제는 쓸 수 있죠. x하고 w는 0으로 정의됐으니까 y가 2 이상, g가 2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 빼고 2 빼고 해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죠. 미지수가 2개입니다. 지금 미지수 2개. 미지수 2개고 2 빼고 2 빼고 12가 됐으니까 2H12가 되겠죠. 되겠죠? 다음 여기 알아먹겠죠? 지금 끄덕끄덕 따라오고 있죠? 됐어? 그 다음 여기는 x는 0으로 정해져 있고 y도 y 이상, g 이상, w 이상이니까 2 빼고 해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문제. 미지수 몇 개? 미지수 3개. 16에서 2 뺐으니까 13H12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3H12 되겠고 얘는 뭐죠? 미지수 4개가 되겠죠? 2를 4번 빼니까 8로 바뀌겠죠? 그래서 4H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각각 바꿔가지고 다 합산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